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온라인 뱅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가 송금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 퍼블리카가 2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조건 없이 송금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공지를 확인하면 앞으로 송금은 모두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스는 월 10회만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간편 송금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565억 원, 1년을 합치면 약 130조 원이 간편 송금을 통해 처리됩니다. 토스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누적 송금액이 169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간편 송금 서비스 업체들도 송금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열흘째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 넘게 하락하며 39,6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넘게 상승세를 보이며 전날 한때 42,000달러를 넘어섰지만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 상하 양원이 약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 자금 가운데 280억 달러가량을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인상을 통해 조달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개당 4,60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날 300만원을 넘었던 이더리움도 30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오스, 에이다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 스퀘어가 호주 후불 결제 서비스 업체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스퀘어가 그동안 진행한 인수합병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애프터페이는 소비자들이 무이자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게 해줍니다. 애프터페이는 고정 요금과 주문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잭 도시 최고 경영자는 그동안 스퀘어가 제공하는 개인 간 송금 서비스인 캐시앱과 판매자 생태계를 보다 긴밀하게 묶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애프터페이 인수는 스퀘어가 이 같은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렛패커드가 원격 작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테라디시를 인수했습니다. 테라디시는 원격으로 PC나 태블릿에서 고성능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이번 인수는 HP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집과 회사를 오가며 작업을 하는 하이브리드 워크가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했습니다. HP는 원격으로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테라디시를 투입해 하이브리드 워크형 솔루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테라디시를 활용해 엔지니어링과 미디어, 애니메이션 같은 분야의 고성능 컴퓨팅 사용자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데스크톱을 가상화해서 서비스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장은 VM웨어와 시트릭스가 주도해왔습니다. HP의 테라디시 인수로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팝하고 번역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인 팝하고 번역 서비스를 강화해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따로 추출하거나 변환하지 않아도 문서 또는 웹페이지 형식 그대로 번역해줍니다. 문서 번역 API는 폰트 크기 및 색상, 정렬 등 서식이나 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번역한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팝하고의 경우 네이버의 풍부한 한국어 언어 처리 경험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공합니다. MS 오피스 형식을 비롯해 국내에서 많이 쓰는 아래 한글 문서 번역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100MB까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개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번역 기능을 기업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내놓은 신메뉴들의 당과 칼로리 함유량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양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설탕 등 당류 섭취를 하루 열량 10% 이내 약 50g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의 여름 신메뉴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WHO 권장량을 평균 1.5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뿐 아니라 칼로리도 높았습니다. WHO는 성인 여성 기준 2000kcal, 남자 기준 2500kcal를 하루 권장 섭취 열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3끼로 나눠봤을 때 대략 600에서 700kcal를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개 회사의 신메뉴 칼로리 평균은 431kcal로 300kcal인 밥 한 공기보다 높았고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기아가 전용 전기차 EV6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EV6는 지난 6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3만 대가 넘는 예약 대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EV6의 스탠다드, 롱레인지, GT 라인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EV6의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선보입니다. 사전 계약 고객들의 24%가 선택한 GT 모델은 국내 자동차 가운데 가장 빠른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5초에 불과합니다. 사전 계약 고객의 70%가 선택한 롱레인지 모델에는 77.4kWh 배터리가 장착돼 1회 충전 시 산업부 인증 기준 최대 주행거리가 475km나 됩니다.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58kWh 배터리가 장착돼 370km의 최대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EV6의 판매 가격은 4,730만원에서 5,680만원입니다. 기아는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 EV6를 30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3일 이내에 단기 대여 상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크래프톤 공모 청약 첫날 증거금이 1조 8천억 원에 그치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사 미래에셋증권은 크래프톤 공모 청약을 받은 증권사 3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1조 8,017억 원으로 경쟁률 2.79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와 달리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 22조 원이 넘었던 SKI테크놀로지나 12조 원가량이 모인 카카오뱅크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49만 8천 원,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최소 249만 원이며 공모 금액은 4조 3,098억 원으로 역대 2위 규모입니다.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청약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은 오는 3일 오후 4시에 일반 청약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상장일은 8월 10일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